대한민국 고수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입니다. 저는 브랜드 인사이드 진행자 조현심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분야에서 직영을 널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자신의 브랜드 파워를 왕성하게 다른 사람에게 끼치고 계시는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후 홍익대학교 디자인에서 박사과정 현재 재학 중이시고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이자 전박사 아카데미 대표이시고 엘링크 부회장님이신 전설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설님하고는 얼마 전에 방송이 되었던 로보트 기요사키 편에서 또 통역을 맡아주셨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너무 큰 영광이었고 또 우리 MC님께서 너무너무 또 정말 말씀도 잘해주시고 정말 순발력 있게 재치 있게 해주셔서 아주 인상적인 그런 방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방송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니까 또 처음 본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브랜드 인사이드 시청자분에게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설 박사입니다. 물론 타이틀이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제 브랜드는 일단 전설 박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방송 그리고 네이버에서 전설 박사 전설 치면 누군지 나오는데 뭐 조금 화려한 면도 나올 거고 또 인스타에 보시면 마치 반지를 너무 많이 껴서 타노스다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인데 그래도 젊은 층들이 많이 좋아라 해주셔서 또 그 보람으로 인스타 팔로워 수도 거의 뭐 34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모든 이 공은 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 덕분이고 또 저 역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티스트 페인트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본인 소개를 했는데 정말 러블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지를 많이 꼈다고 하는데 정말 반지가 네. 도대체 이 목걸이도 다 반지 아닌가요? 네. 여기도 반지인데 네. 오늘은 또 방송 출연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많이 자제를 하고 왔고요. 평소 때는 뭐 좀 더 많이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스개 삼아 어디 종로 3가에 보석상을 하느냐, 보석상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아티스트고 또 제 작품에 뭐 나중에도 또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골드 24K 순금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옥도, 제이드도 많이 쓰고 또 저는 약간 뭐 이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얼마 전 방송에 나가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금을 옛날에 많이 갖고 있다가 팔았어요. 근데 팔고 나니까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금이 많이 부족해서 제 삶이 콩빛한가 라는 생각으로 또 금이 저한테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좀 반지를 많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뭐 이렇게 미팅을 하거나 네. 아니면 저녁 회식 때 네. 하다가 돈이 좀 부족하면 이거 바로 그 현장에서 결제하기도 예. 하나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네. 이게 순금이 좋은 이유가 환금성이 뛰어나잖아요. 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 우스갯소리로 친구나 후배들이 형, 나 오늘 술 먹고 싶은데 돈 부족하면 형이 내는 거야? 뭐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 정도로 이제 금이 지닌 가치 또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한테 재테크 너무 잘했다. 그 비법이 뭐냐?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금은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작품의 Love and Blessed에도 저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뜻하기 위해서 24K 순금 또는 펄 파우더, 뭐 진주가루부터 그러한 다양한 머티리얼을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 화면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다른 때 게스트분들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그림이 여기에도 있고 또 저쪽에도 지금 그림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가루가 있어가지고 여기 번쩍번쩍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거 진짜 금인가요? 네네. 24K 저는 순금 가루를 쓰고 있고 또 네. 순금 판박이도 쓰고 있고 오늘 가지고 온 작품은 또 방송에 너무 이제 금을 많이 노출시키면 또 위화감 조성할까봐 조금 적게 들어간 작품인데 보통 때는 정말 순금박이 많이 들어간 작품을 제가 하고 있고 금을 갖고 있으면 집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다.
그리고 또 그 좋은 기운으로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expectation,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좀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그 방송인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아티스트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박사 이러니까 분명 공부든 뭔가 또 다른 걸로 굉장히 바쁘신 일상들을 보내고 네.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 근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학교 파운더로서 상당한 제 젊은 청춘을 바쳤고 또 외대 교육대학원 교수부터 시작해서 이제 외대 부고를 가고자 하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입시 경쟁이 좀 많이 치열하잖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아무래도 명문 고등학교들은 자소서 면접이 필요한데 또 그런 것들을 지도하고, 또 일단 고등학교 갔다고 해서 끝은 아니잖아요. 수능도 있겠지만 또 수시로 대학교 가는 학생들은 3년 동안 생기부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기부 관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의대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학교, 그 다음에 해외대, 하버드부터 시작해서 아이비리가 있는 그런 대학에 가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잠은 언제 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잠잘 시간이 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살이 빠져야 되는데 아마 오히려 피곤하니까 더 먹어서 이렇게 살이 안 빠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림은 언제 그리냐고 묻습니다. 그림 주로 새벽에 그립니다. 정말 저한테 신기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새벽에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으면 이런 작품들도 거의 다 새벽에 그린 작품이에요. 그래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그냥 이렇게 가만히 쓸 수가 없으니까 붓으로, 또는 뭐 저는 이제 다양한 붓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카드, 버려지는 카드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플라스틱이나 뭐 또는 나무류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비싼 24K 순금도 쓰고 옥도 쓰고 또 버려지는 그러한 제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채롭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와중에 정말 24시간 깨어 있어도 모자라게 많은 열정을 지금 불사르면서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공식 질문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탤런트. 네. 어떤 재능이 있으시고 어떤 계기로 이런 일들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엄청 궁금합니다. 저 나름의 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어머님이 요리하시는 걸 보면서 따라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리를 그대로 답습하기도 하고 또 창의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제 셰프라는, 스타 셰프라는 닉네임을 얻으면서 엄마들이 또는 젊은 20, 30대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요리, 그러니까 막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재료 갖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요리로 아마 제가 쉽게 요리의 세계로 인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리도 있고 또 그림도 있고 또 뭐 컨설팅도 있고, 또 지금 또 STN에서 아나운서하고 또 기자로서 또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요. 지금 그 재능이 쓰이는 대로 지금 다양한 활동들을 똑같이 하고 계시네요, 다. 네, 그리고 요즘 원하는 게 융합형 인재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박사 학위를 받았으면 그 박사 학위 갖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겹게 계속 끊임없이 도전을 하느냐, 너무 힘들지 않냐. 저도 많이 힘듭니다. 그냥 박사 학위 하나 갖고 그냥 교수를 하든 뭘 하든 편하게 살면 되는데, 좀 욕심이 많은 건지 아니면 좀 제가 태생적으로 그렇게 못살팔자인지 그래서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림도 제가 이제 작가로서 책을 한 25권 넘게 썼어요. 에세이집부터 시집부터. 근데 한날 장모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그리겠다 했더니 책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림은 좀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수상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좋아하는 그림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약간 오기가 발동해서 장모님,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공모전을 통해서 또는 컴피티션, 시상하는 거 있죠. 상 주는 네. 대회. 그런 대회만 모조리 다 찾아다니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상이란 상은 다 모두 다 섭렵하고, 외국에서 주는 또 상도 다 섭렵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도 전시를 하고, 프랑스 모나코, 뭐 시애틀, 뭐 마이애미, 뭐 뉴욕 할 것 없이 다 전시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학벌에 대한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 미대 출신 아니잖아. 근데 그림을 그려? 그러면 그림의 깊이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기가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사 편입을 통해서 조기 졸업
1년 반 만에 미술 회화 쪽으로 파인 아트 쪽으로 학위를 받고 저 스스로를 컨설팅해서 홍대 미대 대학원 들어갔고 지금은 내년에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도전이 생길 때마다 그 도전을 넘어서기 위해 예. 그 길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가는 거네요. 예,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면 아무래도 지는 것도 싫고 남들한테 그냥 너 대충 해라는 얘기를 듣기 싫어하다 보니까 뭔가 시작을 하면 그 분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끝장을 보는 캐릭터인데 그게 조금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딱 듣다 보니까 정말 융합형 인재의 대표 주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림 그린 거 옆에 딱 전시해 놓고 직접 셰프로서 요리한 다음에 너무- 감상하면서 식사하거나 이런 거를 너무 역시 전문가세요. 시크릿하게. 왜냐하면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너무 좋은 또 시크릿을 하나 얻어가는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얻어가는 역시 브랜드 전문가가 달리 얻어지는 게 아니네요. 저는 제 작품을 큐레이팅 하기도 하지만 제가 또 지금 갤러리 대표도 하고 있고 또 이제 12월에는 마이애미에 아쿠아 아트페어, 마이애미 아트페어는 전 세계 50개 갤러리만 인비테이션 초대를 해서 하는데 또 거기에 운 좋게 제가 나가서 작품들을 한국에 정말 K아트를 이제는 알릴 때가 왔잖아요. 또 작품에 대한 분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곧 SDN에서 방송되는 전설 박사의 가제 아트 큐레이팅에서도 제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작가분들을 제가 섭외하고 또 그분들의 작품을 알리는 역할도 곧 방송으로 인사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말만 들어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설 박사님의 나중에 채널들은 글로벌 채널로 얼마든지 다 확산이 가능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영어를 전공했는데 전 과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쇼에 우리 전설 박사님을 통역으로 모셨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호기심이나 관심사에 따라 재능을 얼마든지 확장시키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분이 나는 재능이 왜 이렇게 없지? 라고 하실 때 그냥 관심사, 호기심이 있으면 그냥 달려들어서 배우기 시작하면서 재능을 얻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식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트레이닝. 그 각 분야의 고수들은 알려진 것도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나를 훈련시키는 어떤 그런 훈련법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한 십몇 년 동안 이제 확인한 바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설 박사님이 나를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한 시크릿한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건지 한 3가지 정도 공개해 세 주시죠. 가지요? 일단 3가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항상 제가 부족하다. 라는 그냥 스스로 그냥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는 자세, 삶의 자세가 저를 지금까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뭐든지 완벽하다라고 하면은 절대 뭔가를 못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에 안주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어떤 그 소셜 포지션이나 뭐 어떤 어카데믹이나 뭐 아니면 사회 비즈니스에서 한 영역에 올라갔다고 하면 나는 지금쯤은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에 안주하지 않는 태도, 그 다음에는 끝까지 근성을 갖고 파고드는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냥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아니면 제가 작가가 돼서 뭐 한다고 했을 때 물론 국문학을 나오거나 또는 미대를 나와야 뭐 인정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50대 중반인 이 나이에 공부를 다시 교수 입장에서 지금은 또 학생 입장으로 되돌아가서 그러한 열정, 도전을 젊은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전의식과 그쵸? 리스크 테이킹. 위험은 있겠지만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안주한다면 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자신을 이 자리에 있게 한 3가지 포인트를 첫 번째, 겸손하라.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늘 부족하다 생각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를 갖는 걸 첫 번째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안주하지 말고 도전해라.
그래서 지금이면 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어쨌든 자기를 지금보다 좀 더 우월해지는, 좀 더 나아지는 상태로 계속 도전하는 그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 오르셨다고 얘기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가 바로 열정. 열정적으로 가라. 그러니까 뭐든지 정말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 열정이 묻어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하면 세상의 에너지가 또 나에게 다시 네, 되돌아오는 네, 거를 네, 네. 이렇게 그림으로, 네, 네. 언어로, 그다음에 또 수많은 다른 것들로 이렇게 승화시켜 나가면서 본인의 삶을 되게 윤택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연결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되게 네네. 훈훈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세 번째 공식 질문. 토크. 지금 네. 저와도 토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세상과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오프라인으로는 어떤 소통을 어떤 분들과 네트워크를 하고 계시고 네. 온라인으로 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온라인 소통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네네. 알려주시죠.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은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only 인스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한데 저는 원고 스크립트 없이 그냥 현장에서 다이렉트로 찍어서 올리는 게 일명 날방송이라 그러죠. 제가 곧 진행할 전설 박사의 아트 큐레이팅도 대본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작품 보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작가분하고 허심탄회하게 정말 차 마시듯이 정말 좋아하는 빵 한 조각 두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듯이 그러한 방송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에 올리는 뭐 제 피드, 뭐 릴스를 보고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좋아라 해주세요. 그래서 팔로우 수가 처음에는 정말 얼마 안 됐는데 또 제가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또 친한 후배 변호사하고 같이 해서 그러한 사기꾼을 좀 물리치는데 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온라인 상으로는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 뭐 DM을 보내거나 또 상담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전화번호를 주고 뭐 고민 상담도 하기도 하고요. 뭐 교육학도 하고 학생들 많이 상담도 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진로 진학도 그 한 역할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저한테 학생을 맡기는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뭐 단순히 지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친자식처럼 케어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을 읽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도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편하게 또 제가 요리한 거 같이 음식 쉐어도 하고, 또 방송 촬영할 때도 제가 직접 김을 구워서 가져가요. 그리고 마른 반찬, 뭐 문어 깻잎장 같은 거, 쇠고기 장조림 같은 거 해서 음식 쉐어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힘든데 어릴 때 부모님, 어머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했는데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본대로. 본대로. 그래서 어릴 때는 아니 왜 저렇게 살까 너무 힘든데, 근데 어느 순간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아티스트로의 삶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오늘 두 점의 작품을 같이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작품을 보면 그냥 감상하는 사람 마음이라고 말씀을 네네, 하지만 네. 그래도 작가가 어떤 메시지를 네네. 담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굳이 철학을 따지자면 저는 다른 작가 작품은 보지 않고 오로지 저만의 철학을 갖고 합니다. 메릴리 퐁티의 현상학, 그 다음에 데리다의 해체 철학에 입각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에 대한 앤서나 솔루션 자체는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작품 같은 경우도 뭐 근본적으로는 다 제 작품이 삶에 대한 love and bliss, 사랑과 축복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삶에 대한 희망, 그 다음에 열정, 사랑, 해피니스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작품을 집에 가져다 두시면 마치 부적처럼 좋은 일만 가득하지 않을까.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나 중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이 오늘은 지금 dolphin 시리즈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부적처럼 많이 사가세요. 왜 사가세요? 이랬더니 우리 전설 박사님이 그린 작품은 좋은 기운이 많기 때문에 이걸 집안에 두면 우리 애도 그렇게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당장
화면을 계속 틀어놓으시는 거예요. 네, 좀 맞습니다. 그림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도 똑같이 부적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박사님? 저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새롭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MC님의 뭐 아름다운 모습도 보면서 복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 아, 네. 복을 완전히 많이 짓는 이런 방송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참 역할 제대로 하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네 번째 공식 질문입니다. 타임. 네. 지금까지 이렇게 쭉 되게 다채로운 재능들을 많이 활용하면서 하다 보면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 것 같고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한 길을 못 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본인의 삶을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기준에 둬서 바꾸지 않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이렇게 쭉 살아가는 이 힘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그 힘은 글쎄요. 이제 제가 뭐 집안의 대가족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성격도 그런 면에서는 외골수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뭐 나름 이제 자기만의 그런 색깔은 있을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할까라는 고민은 아마 저 자신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만 하면 좋을 텐데 그거는 패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 주치의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80세까지만이라도 살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런데 저는 100세까지는 자신이 없고 80세까지 산다면 이제 남은 그 인생 동안 지금 하는 일들도 일들이겠지만 전도 식스팩 만들어서 몸도 정말 몸짱 사진 한번 찍고 싶은 욕심도 있고 100만 가겠는데요. 100만 갈까요?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했는데 이제 몸짱이 돼서 사람들한테 좀 멋있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죠. 지금 옛날에 리즈 시절로 되돌아가서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끊임없이 하는 동기는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을 고스란히 이제 끝까지 좀 잘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서 SNS에 그 글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냥 살아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부모님께서 키워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왜 나이가 들면 철이 나는가를 좀 알 것 같아요. 힘들어. 이걸 스탑하면 좋겠는데 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항상 그때마다 너는 최고니까 끝까지 잘할 수 있어 라고 격려를 해주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그런 격려의 말이 저를 지금까지 유지시켜주는 원동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타이밍. 네. 사실 살다 보면 진짜 인생의 최고의 때는 네. 반드시 오잖아요. 그리고 모두에게 한 3번 정도의 때는 온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 전설 박사님이 기억하기에 내 인생 최고의 때는 이런 때였어. 라고 하는 때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고 아직 안 왔어 라고 하면 그 모습도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지금 돌이켜보면 형 누나들 그리고 엄마와 함께 했던 어린 시절이 지나고 나니까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 시절로 한 번이라도 꿈속에서 돌아갈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성취면이나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또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이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항상 인생에서 제가 목표로 삼는 거는 그냥 최선만 다하자. 나머지 거는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될까요, 그게? 그냥 저는 최선만 다하고 후회만 없으면 된다. 그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어느 순간에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순간이 최고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자체가 또 겸손히 몸에 배어 계신 듯한 감사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지금까지도 많은 걸 이루어 오셨던 것 같아요. 뭐 방송이든 요리든 그림이든 막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우리 전설 박사님이 앞으로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꿈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뭐 선한 영향력? 근데 선한 영향력이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선한 영향력만 끼치면 안 된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이제 정말 선한 영향력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라고 해서 그 말도 틀리지는 않았구나. 근데 살아보니까 금전적인 거는 뭐 로버트 키요사키의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Rich Dad Poor Dad에도 나오지만 경제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경제적 자유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물론 뭐 지금도 그렇게 막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은 어떤
재원이 생긴다면 그 재원을 토대로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그냥 마음만 간절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많은 축복이 저한테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그 재원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순간 드는 게 이렇게 재원이 많이 들어오면 금을 더 많이 사서 금가를 더 많이 뿌리실 것 같아요. 뭐 작품이 뿌릴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세상을 반짝반짝하게 하는데 큰 기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벌써 긴 시간 토크쇼를 통해 나의 이렇게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를 이렇게 쫙 한번 조망해 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어쨌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이 브랜드 인사이드에 나오게 된 걸 굉장히 감동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프로는 아무래도 이제 저가 메인은 아니고 저는 이제 원오브 댐이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할 때가 상당히 많죠. 근데 이 프로에 나오면서는 또 제가 주인공이 됐고, 다음 프로 제가 하는 전설 박사의 아트 큐레이팅을 통해서 또 다른 주인공들을 한 분 한 분 모시면서 그분들이 살아온 히스토리 또는 작품 세계, 그리고 그 작품이 왜 의미가 있는지를 많은 분들한테 알려줌으로써 또 그런 면에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프로그램이 또 계기가 돼서 전설 박사의 후속 프로 아트 큐레이팅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브랜드 인사이드를 통해 자, 전설 박사의 아트 큐레이션, 아티스트들에게는 또 새로운 이 팔로가 되고 동력이 되는 네네. 그런 멋진 방송이 될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삶의 또는 이 작품의 주제는 바로 Love and Bliss.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Fortune입니다. 행운이 되겠죠. 사랑과 축복, 행운, 그리고 해피니스, 행복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운이 가득하길 저 역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스토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는 대한민국 고수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는 방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 여러분도 여러분의 브랜드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